채팅창에서도 지금 탈모 거리고 있는데 마침 또 탈모 얘기예요.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가 되는 모든 보충제라든지 영양 성분들이 결국에는 뭐 탈모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탈모가 싫다라고 하시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아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크레아틴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있어서 A등급 성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과 있고 좀 섭취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뚜렷한 보충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주의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크레아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에너지원으로선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몸에 주로 활용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낮은 강도의 운동에서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테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바로 에너지로 쓰지 않고 ATP라는 애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해요. ATP가 에너지를 내면서 ATP가 되는데 여기서 T는 3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는 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이 3개가 있었는데 인이 3개가 있었는데 2개로 되면서 에너지를 내죠. 그리고 이 2개가 된 거를 다시 탄수화물과 지방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ATP로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크레아틴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 사용된 ATP를 빠르게 다시 ATP로 만들어줘요. 크레아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인을 ADP한테 주면서 이제 ATP로 다시 만들어주죠. 요거를 이제 뭐 ATP PC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가지고 이제 ATP라는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전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아틴을 이제 서플리먼트로 섭취를 해주면 우리 몸의 크레아틴 보유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할 때 가장 도움이 돼요. 에너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긴 강도라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느 정도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운동에서도 도움은 되긴 되지만 짧은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제 근육의 크레아틴 보유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효과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근육이 적은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좀 크레아틴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제품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크레아틴 제품을 뭐 먹어야 돼요? 크레아틴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라기보다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사세요라고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처음에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그냥 모노크레아틴으로 있었어요. 근데 얘가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에는 크레아틴을 이제 다른 애들이랑 붙인 거예요. 염에 붙이고 마그네슘에 붙이고 크레아틴을 좀 알칼리 형태로 만든 거, 뭐 크레알칼리 이런 것들이 나왔어. 크레아틴을 조금 더 흡수를 잘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5세대로 크레아틴은 뭐 인슐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흡수가 더 잘 된다라고 해서 크레아틴이랑 뭐 당이랑 이온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최종 형태로 그냥 모노크레아틴 1세대에 나왔던 이 크레아틴을 곱게 가르니까 흡수가 그냥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드라고 적혀있는 크레아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아마 크레아틴 제품 보시면 요거 적혀 있어요. 혹은 성분표 뒤에 이제 영양 성분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마이크로나이즈드, 뭐 모노크레아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섭취 방법. 크레아틴 섭취 방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g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되고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 내가 근육량이 많다. 아까도 말했듯이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내 크레아틴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드실 필요가 있어서 체중 10kg당 1g으로 섭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섭취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섭취할 필요가 요즘에는 없어져요. 옛날에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좀 많이 섭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터에 이제 같이 크레아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부스터에도 크레아틴이 빠져요. 그 이유가 급성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아틴을 운동 전에 바로 먹는다라고 해서 뭐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크레아틴은 꾸준히 섭취해서 내 몸의 크레아틴 보유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급성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카페인과 같이 섭취하면 장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 배가 아프다, 좀 속이 쓰리다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는데 조금 나눠서 드시면 그거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혹은 내가 카페인이랑 같이 섭취할 경우 장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운동 전에는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크레아틴 로딩이라고 있어. 요거는 체내 크레아틴을 빨리 늘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하루에 크레아틴을 5g씩 4번에 나눠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크레아틴을 꾸준히 먹었을 때 내 몸에 크레아틴 보유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단시간에 이제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크레아틴을 내가 그냥 적정량을 꾸준히 먹었던 사람이랑은 효과가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로딩을 안 하셔도 돼요. 크레아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섭취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크레아틴 로딩이 필요한 사람은 근육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붉은 고기 섭취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좀 크레아틴을 빨리 로딩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지 굳이 뭐 크레아틴 로딩이 꼭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 크레아틴이 안정하냐? 가끔 크레아틴은 휴지기를 가져주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노크레아틴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g, 30g 장기 섭취해도 괜찮다. 그 연구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이런 크레아틴 버퍼 형태, 아까 뭐 크레아틴 마그네슘, 크레알칼린 그런 것보다 모노크레아틴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장기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배설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크레아틴이 대사되고 나온 그 물질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게 맞고, 근데 웬만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죠. 그러신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드셔도 돼요. 이제 채팅창에서도 지금 탈모 거리고 있는데 마침 또 탈모 얘기예요. 내가 이럴까봐 넣어놨어. 여러분들 이럴까봐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크레아틴을 먹어서 머리가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되려면 크레아틴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혹은 탈모의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보충제라든지 뭐 운동 수행 능력을 올려주는 보충제라든지 그런 이제 성분들은 이러진 않아요. 남성 호르몬 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충제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크레아틴을 먹어요.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가 돼. 근육이 증가가 돼.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돼.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가 돼. 이렇게 돼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탈모의 연관성이 돌고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근육 증가에 도움이 되는 혹은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가 되는 모든 보충제라든지 영양 성분들이 결국에는 뭐 탈모와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근육 증가를 원해서도 안 되고 남성 호르몬 증가를 원해서도 안 돼요. 이게 되게 넌센스인 거야. 여러분들은 운동 수행 능력 증가를 원하고 근육 증가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탈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탈모가 싫다라고 하시면 약을 드시는 게 맞아요. 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되는 걸 억제하는 게 이제 그게 프로페시아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억제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또 에스트로겐으로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다기보다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거의 끝으로 크레아틴을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한 번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장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크레아틴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수분 배출,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부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레아틴이 수분을 쫙 끌어당기죠. 얘네들이 한번 이제 돌면서 부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종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부종 때문에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그 근육의 땡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 전해질 섭취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크레아틴을 3주 정도 중단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체내 크레아틴 보유량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내가 3주 정도 크레아틴을 중단했다라고 하면 로딩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주는 것도 좋고,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진짜 타이트하게 조절을 한다라고 싶으면 3주 전에 이제 크레아틴 섭취를 중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으면 소변에 크레아틴닌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종합검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크레아틴닌 수치가 높게 나와서 막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크레아틴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빠